새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아서 그게 고민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이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고민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과학과 심리학을 알면 고민이 반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제 1박 2일로 제가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 원우들하고 1박 2일을 같이 보냈는데,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방향하고 다른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박 2일을 하는데 각자 프로그램을 하나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공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와서 막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보낼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고민하고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각이 고민인 줄 알고 고민이 생각인 줄 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분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걱정들이 고민인지 생각인지 구분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고민인지 생각인지 모르는 이 공회전,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첫째는 고민할 이유 자체를 줄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민하기 전에 나의 컨디션을 점검을 해서 혹시 나의 컨디션 때문에 디프레스 되는 게 아닌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에 필요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민보다 실행에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몸을 빨리 움직이면 고민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잡생각, 고민이 많이 생길 때는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청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정장애이신 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도 못 하시고, 여기 갈래 저기 갈래 그러면 그런 결정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결정에 대해서 결정 장애를 치료하는 24시간 유해 법칙을 한번 활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이런 결정을 잘못할 때도 있고, 또 결정을 한 사실을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24시간 정도 생각을 유보하고 또 잠을 자는 거 있잖아요. 이 잠을 자는 게 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동 정리되면서 잠자기 전하고 한 결정과 잠자고 나서 한 결정이 확연히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24시간 유예 법칙은 언제 유용하냐면, 저희가 뭐 작은 선택을 할 때나 홈쇼핑이나 쇼핑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거기다 쇼핑몰을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거를 정말 사도 되는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활용을 요즘엔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뭐 옷은 잘 안 사는데, 만약에 옷을 살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장바구니에 담아 놔요.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이거를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이쁘다는 이유로 사는 걸까? 이거를 이렇게 담아놓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사면 거의 후회가 없더라고요. 잘 샀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4시간 유예 법칙을 잘 활용했던 때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이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생각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쪽이 맞겠다. 공부라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이 생긴, 저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정리가 안 될 때,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생각이 분산될 때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물 흐름이 너무 빠르다. 지금 건너면 휩쓸려 죽을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급한 마음에 수영 실력을 믿고 뛰어들까? 아니면 포기하고 안전한 숲으로 들어가서 쉬다가 나중에 다시 와볼까?
나는 물가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물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위험하게 뛰어드는 것도 숲속으로 들어가서 눈 감고 쉬는 것도 아니다. 물길을 지켜보다 보면 부여잡고 갈 만한 큰 통나무가 떠내려오거나 도움을 줄 누군가가 배를 타고 오거나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때 건너면 된다. 고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나 복잡하면 확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어라는 정도로 여기고 그냥 지켜보자. 그런 일은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그때 움직이면 된다. 살다 보면 저희가 되게 힘든 시간도 있고 억울한 시간도 있고 막 해명을 하고 싶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나 오해하는 시간은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글을 참고해서 그냥 묵묵히 기다려보는 거, 자기의 때를 기다려보는 거, 오는 때를 기다려보는 거, 이것도 저는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서 분명히 얻고 깨닫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잡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나면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루틴, 저는 루틴의 힘을 정말 믿어요. 그런데 이 루틴은 우리가 정신적인 힘이나 쓸데없는 시간의 소모를 정말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저희가 무의식 중으로 막 운전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이 루틴이 몸에 체득화되어 있으면 눈을 딱 뜨자마자 모든 게 이렇게 자동화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미 몸에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화되어 있는 시간은 아침에 굉장한 효율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뇌는 1450g 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이 뇌에 자동화 기능을 심어놓으면 저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거를 뇌의 작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소하게는 내일 아침에 뭐 입고 가지? 오늘 점심은 뭐를 먹지? 이런 거조차도 정말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유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조금 바뀐 게 뭐가 있었냐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밖에서 뭐를 사 먹으면 굉장히 물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무게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실 것 같아요. 밖에서 한 끼를 사 먹으면 막 1, 2kg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은 제가 이렇게 건강식으로 싸가지 가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도시락 싸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이 건강식으로 도시락을 싸고서 점심시간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에 저는 꼭 그 성경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10분 사무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절대 못했던 식후 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몸으로 들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밥을 간단하게 건강식 도시락을 먹고 10분을 왔다 갔다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바로 양치를 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는 약간의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낮잠을 딱 10분에서 20분 자요. 이러면 이 1시간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옆에 팀장님도 조금씩 들어와서 다 낮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상사분도 들어오셔서 같이 낮잠을 자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저 혼자 그렇게 시간을 즐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요하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같이 들어와서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고 다들 낮잠을 자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점심시간에 10분 낮잠 주무시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요. 이거를 한번 의자를 이렇게 뒤로 젖히시고, 저는 이렇게 수면 안대도 해요. 왜냐면 이 비 때문에 그 단 10분을 자더라도 숙면을 못 취할 때가 있잖아요. 수면 안대를 하고 이렇게 자면 그 10분이 정말 꿀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브레인 덤프라는 게 있어요. 이 머릿속에 막 엉켜있는 이 렉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을 때는 한번 백지에 이렇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이 몇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종이에 쓰는 이 작업만으로도 고민을 훨씬 많이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엑세소음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막 일을 많이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경우 있잖아요.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있고, 이럴 때
제가 아는 팀장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가끔 이렇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림을 너무 또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림을 자주 그리냐 그랬더니 본인이 본인 생각을 덜어내는 본인만의 명상 작업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작업 기억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실천적 대충주의 이 말을 제 머리에서 가끔씩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냥 80%만 준비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또 심하게는 어느 분들은 60%만 돼도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가면서 최선의 과정으로 바꿔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고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는 자아가 약간 고갈됐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고갈되어 있는 거는 왜인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배고픔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에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게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인데, 정말 수면이 부족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일의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촉박한 시간에 쫓길 때도 저희가 판단 미스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전적인 압박. 여러분, 이 5가지가 정말 나의 고민을 더하게 하고 나의 자아를 고갈시키는 거래요. 저도 이 5개를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이 4-5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엄청난 판단 미스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5가지를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기 집중 효과라는 게 있대요. 예를 들면 그 은행에 강도가 들었을 때 엄청난 긴장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 직원들은 강도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대요. 하지만 본인을 겨루고 있던 그 총뿌리의 끝은, 그 모양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요.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체 숲을 조망할 수 없는 효과랑 같은 거예요. 자기 코앞에 있는 이 총뿌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기 집중 효과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희 5060이 고민을 덜어내려면 저는 헬스 스팬,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안 아프게 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녀와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세대는 낀 세대라서 저희는 부모도 부양을 해야 되고 자식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식이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자식을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에 대한 관계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자식에 대한 관계도 좀 재정립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드는 거죠. 이런 크나큰 문제를 해결하면 고민이 반이하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한테 또 많은 고민이 오고 걱정이 닥쳐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민을 내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 이 고민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나,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